이렇게 해서 딥러닝은 마치고 이제 필기체 숫자 인식을 이용을 해서 신경망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체험하는 것이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만약 다음과 같이 28 by 28 화소를 가진 픽셀을 가진 필기체 숫자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를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필기체 숫자 인식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신경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의 개수는 몇 개로 정해주면 될까요? 예전에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 이미지에서 보면 픽셀 하나하나가 입력 데이터잖아요. 뒤에 컴퓨터 비전 부분에서 영상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지만 미리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모니터로 이 사진을 볼 때, 즉 사진을 모니터에 출력할 때는 뭐 검은색 점, 흰색 점 등과 같이 색깔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때 실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숫자잖아요. 사실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릅니다. 따라서 사진도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의 경우에 컴퓨터에 저장할 때 픽셀 하나당 가질 수 있는, 즉 저장되는 숫자의 범위는 보통 0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숫자 중 하나가 픽셀당 이런 숫자 하나가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의 특정 픽셀에 0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 이 사진을 모니터에 출력해라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사진을 출력해주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모니터에 검은 점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특정 픽셀에 만약 255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니터에 출력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모니터에 해당 픽셀은 흰 점을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0이 저장되어 있으면 검점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 255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흰 점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 사이의 값이 다양한 명암도 레벨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진도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다 그런 거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 가로 28, 세로 28 크기를 갖는 영상이니까 28 곱하기 28 해주면 총 784개의 숫자가, 즉 784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입력층 뉴런의 개수는 총 784개로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출력층의 뉴런의 수는 몇 개로 하면 될까요?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로 분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출력층에는 총 10개의 뉴런이 있으면 되겠네요. 출력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입력된 사진 안에 0이라고 써져 있으면 Y0에만 1이 출력이 되면 될 거고요. 만약 입력된 사진에 1이 들어있다면 지금 필기체 숫자 인식하는 거니까 입력된 사진에 1이 들어있다면 지금 사진은 1이에요 하고 Y1 부분에만 1이 출력이 되면 되고요. 만약 입력된 사진이 9라면 Y9에만 1이 출력이 되면 될 겁니다.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층의 개수는 임의로 정하는 거라고 했죠. 임의로 200개의 뉴런을 배치를 했고요. 학습률 등의 초기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고 활성화 함수는 계단 함수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변화해서 실수 출력을 내보내 줄 수 있는 얼마나 1에 가까운지 0에 가까운지
이런 실수 출력을 내보내 줄 수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상단에 노트 업로드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받은 실습 예제 폴더 안에 뉴럴 네트워크 앱리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업로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파일을 눌러 주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맨 위에 업로드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앱리스트 테스트 10 그리고 앱리스트 트레인 100 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파일을 두 개 더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두 번 업로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파일을 클릭을 해서 한 번에 업로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해당 파일이 잘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업로드한 이 두 개의 파일은 여러분들이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 파일로 사진들이 들어있는 파일인데요. 앱리스트 손글씨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 사진들을 사용하기 쉽도록 하나의 파일 안에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필기체 숫자 데이터로 총 6만 개의 학습 데이터와 총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6만 개의 학습 데이터와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학습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100개의 학습 데이터와 10개의 테스트 데이터만 들어있는 다음 간략화된 파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 두 파일을 업로드한 거예요.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받은 실습 예제 폴더 안에 다음 두 파일은 총 6만 개의 학습 데이터와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는 원본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하고 사용할 데이터 파일들을 모두 업로드 했으니까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뉴런의 수와 학습률,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등은 모두 입력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개의 사진이 들어있는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바로 학습이 수행이 되고요. 이 부분에 돌아가는 게 멈추면 이제 학습이 끝난 거고요. 실행이 끝난 거고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소스 코드와 데이터 파일들을 업로드한 다음에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이런 입력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기 위한 가중치가 결정이 되는 단계가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필기체 사진을 입력으로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금 다른 입력을 넣어서 예측을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별도로 업로드했던 앱리스트 테스트 10이라는 이 파일 안에는 방금 전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사진이 10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의 데이터 번호는 0번부터 9번까지이고 조금씩 다른 총 10장의 테스트용 필기체 사진이 임의로 선택이 되어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두 번째 셀에 제일 상단 테스트 이퀄 다음에 테스트하고 싶은 사진의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이 10개의 사진 중에서 0번째 사진을 넣어서 테스트하겠다라고 이 부분에 0이라고 적어준 거고요.
좌측에 바로 좌측에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실제 사진과 이 사진에 달려있는 레이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정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하려는 사진은 다음과 같은 사진이고 이 사진 넣었을 때 7이 나오면 된다 하고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입력과 정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지금 현재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총 10개의 사진 중에서 0번째 들어있는 사진은 숫자 7이 써 있는 이 사진이고요. 정답은 7이다 하고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만 해본 거예요. 참고로 이 부분에 숫자 0을 다른 숫자로 바꿔주면 다른 사진들도 입력으로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테스트해 볼 사진과 정답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실제 예측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셀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예측이 수행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분류 결과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경우 우리가 입력한 사진과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 숫자 7이 써 있는 사진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출력이 나오면 되겠죠. Y7 부분에만 1이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이 출력이 되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넣었을 때 출력되는 이 10개 뉴런의 출력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개 뉴런의 출력 값들을 보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Y0, Y1, Y2 이렇게 해서 Y9까지 총 10개의 뉴런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0개 뉴런의 출력 값을 보면 이 부분의 값이 0.725로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모두 거의 0이고요. 따라서 0, 1, 2, 3, 4, 5, 6, 7, 즉 일곱 번째 뉴런의 출력이 가장 크니까 즉 이 일곱 번째 뉴런의 출력이 가장 1에 가까우니까 지금은 7로 잘 분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조금 다른 입력이 들어왔는데도 정답을 잘 맞춘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참고로 아까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정해줬었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산 함수처럼 딱 0과 1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1에 가까운지 아니면 얼마나 0에 가까운지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인 실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얘가 제일 크니까 7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제일 7에 유사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조금 다른 새로운 데이터잖아요. 따라서 완벽히 1이 출력되는 것은 아니고 완벽히 1이 출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7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사진은 정답을 7로 잘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직접 돌린 출력값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출력값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초기에 초기 가중치를 특정 값으로 우리가 직접 정해준 게 아니고요. 랜덤한 수로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랜덤한 수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렸을 때의 가중치 초기값하고 지금 제가 돌린 이 가중치 초기값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고 초기값이 달라지면 최종 결과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테스트 사진을 넣어서 예측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테스트 사진 중에서
1번째 사진을, 아까 0번째 사진을 넣었던 거고요. 1번째 사진을 넣어서 출력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이 부분의 숫자를 0 대신에 1로만 바꿔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수업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지금 계속 보면 이 파일 안에는 총 10장의 새로운 테스트용 그 필기체 숫자 사진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장의 사진에 접근하기 위한 사진의 번호를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사진의 번호를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즉 1로 시작해서 번호를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헷갈리게 0, 1, 2, 3, 4, 5, 6, 7, 8, 9라고 0부터 시작해서 사진의 번호를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래밍 할 때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인데요. 자, 숫자를 카운트 하거나 할 때 보통 0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컴퓨터 자체가 실제 컴퓨터는 이제 이진수밖에 0과 1밖에 컴퓨터는 디지털 시스템이니까 0과 1밖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이진수 자체가 원래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000, 0001, 0010, 뭐 0011 이렇게 원래 이진수 자체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보통 이렇게 번호를 붙일 때 이제 0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0번째 사진, 그러니까 1번째 사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0번째 사진, 1번째 사진, 2번째 사진 해갖고 지금은 총 10개가 있으니까 0번부터 9번까지 총 10개의 사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에는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이제 1번째 사진을 넣어서 예측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1번째 사진을 사용하겠다라고 1이라고 적어서 바로 왼쪽에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 파일 안에 있는 그 1번째에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사진이죠. 두 번째에 있는 사진은 이 사진이고 이 사진의 경우 정답은 2이다라고 테스트할 입력 데이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아래에 있는 셀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출력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가장 위에 있는 뉴런의 출력 값이 가장 크네요. 따라서 0으로 분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2라고 써 있는 사진을 입력을 했는데 0이라고 출력을 내보내 준 거예요. 이번에는 잘못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0번부터 9번까지 나머지 사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직접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좀 번거롭죠. 자동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총 10개의 사진을 모두 테스트를 해봐서 총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제일 아래 마지막 셀의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개의 모든 데이터들을 10개의 사진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서 출력을 계산을 해보고요. 몇 개나 정답을 맞췄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주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0.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6개는 정답을 맞췄고 정확도가 이제 60%다 그런 얘기예요.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6개는 정답을 맞췄고 4개는 정답을 못 맞췄다. 정확도는 약 6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확도가 60%니까 이제 분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럼 이번에는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원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일 밑에 새 노트를 하나 또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실습 예제 폴더 안에 뉴럴 네트워크 앱리스트 2라고 되어져 있는 이 소스 파일을 업로드를 해 주시고요. 입력 데이터로 6만 개의 학습용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용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는 다음 앱리스트 원본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수가 많아서 업로드하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학습이 완료되면 실제 활용할 때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정도 입력해서 학습이 끝난 후에 사진 한 장 정도 입력해서 예측하는 것 정도는 순식간에 계산이 되거든요. 따라서 실제 활용할 때는 실시간적으로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후 첫 번째 셀의 실행 버튼을 눌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수행을 해 주시고요. 학습이 끝나면, 이 부분에 돌아가는 게 끝나면 마지막 셀의 테스트 코드를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약 97.34%의 사람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직접 테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필기체 인식이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 비슷한 숫자도 있고 또 뭐 착각할 수도 있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쓴 필기체 글씨를 사람도 완벽히 분류는 못 하거든요. 5만 개나 되는 학습 데이터와 1만 개나 되는 요 테스트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류를 했을 때 사람도 이제 필기체 글씨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도 이제 잘못 인식을 해서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람도 약 95% 정도의 전후에 정확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97.34%의 정확도가 나왔으니까 거의 사람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딥러닝은, 즉 신경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을 해줘야 최적화된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만약 데이터의 양이 얼마 안 되면 KNN 등의 머신러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자,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데이터가 충분하고 은닉층과 뉴런의 수가 충분하다면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복잡한 데이터도 잘 분류를 하게 된다. 또 이제 사람이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자, 은닉층의 수, 뉴런의 수,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어떤 거를 쓰겠다. 이것만 정해주면 되니까 신경망 모델을 만들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컴퓨터 비전 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CNN이라는 이미지에 특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 5만 개의 학습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 99.37%의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필기체 숫자를 인식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직관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인간을 흉내내는 정도이긴 하지만 음성인식 및 텍스트 이해, 자연어 처리죠. 이미지 이해와 인식, 컴퓨터 비전인데요. 자, 이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실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소스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돌려서 이제 최종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다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딥러닝, 즉 신경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 것인데요. 사실 처음
딥러닝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의 경우에는 딥러닝 하나만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분량의 수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제 방대한 양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입문 과목에서는 짧은 시간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만 해도 만만하고 쉬운 내용은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 맞는데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큰 흐름, 큰 그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과정과 원리 등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후에 실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검증도 해보고 실제 활용 예제 등을 다뤄보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응용 능력을 키워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받으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추가로 궁금한 부분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